청소년이 되면 얘를 내한테 딸린 객체라고 너무 생각하면 안 되고 완전히 독립된 개체로 진짜 점점 더 완전히 독립된 개체로 가는 길인 거예요. 그거를 인식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하숙생 요법입니다. 조금 빠른 애들은 초등 고학년, 보통 애들은 중등 들어가면 얘를 우리 집에 돈을 내고 하숙을 하는 하숙생처럼 생각하는 게 오히려 맞아요. 맨 처음에 가면 하숙집 어머니께서 집을 보여주시면서 얘야 이게 너의 방이야 이러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밥 먹는 시간은 이 시간이고 뭐가 필요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맨 처음에 뭐 합니까? 오리엔테이션 우리말로 그죠? 그래서 애가 아이에서 청소년이 들어가면 한번 앉아서 오리엔테이션을 해주면 좋습니다. 자 이제는 엄마가 너를 깨우던 그런 아기 때는 지났고 자기 스스로 일어나보자. 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아이 의견을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굉장히 중요해. 오리엔테이션 할 때 여기서 나가 대장이니 너는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안 통합니다. 그게 이제 그 밑에까지는 통하고 그 위에까지는 안 통합니다. 엄마도 애를 하숙생처럼 대하느냐 자기 애처럼 막 대하느냐 그 두 가지 서로 존중하는 데서 차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오리엔테이션을 100가지 준다 이러면 됩니까? 되나? 하숙 나가고 싶죠? 중요한 룰을 몇 개 쳐주는 게 너무 많이 치시면 안 돼요. 몇 개 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룰이 잘 안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또 하숙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숙생한테 네 문제를 나는 고쳐야 돼. 니는 이걸 진짜 말을 안 들어. 이거 안 됩니다. 몇 번을 말했는데 이게 안 되고 너는 책임감이 있냐 없냐 이러면 안 됩니다. 너와 내가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냐 이렇게 제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거든. 우리 이 상황을 어떻게 이 숙제를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해결하면 좋을까? 네 생각은 어때? 그러면은 이제 아이가 13, 14, 15세 되면 지 생각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때 말이 좀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아, 네 생각이 그래?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여기 다 같이 그렇게 좀 하긴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요렇게 네가 요렇게 하고 우리는 요렇게 도와주는 건 어때? 조율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러면 선생님 뭐 답도 제대로 안 하고요 뭐 제대로 안 돼요 이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맨날 잔소리 하는 건 됐습니까 지금까지?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게 그때 막 반짝하는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한번 테이블에 앉아서 사과 먹어가면서 너무 기분 나쁘지 않게 요것이 지속적인 우리의 풀어야 할 숙제라는 걸 내놓고 하숙생 당신의 생각은 요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던진 것만으로도 지금 잔소리 100번 한 것보다 훨씬 큰 머리 안에 효과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에게 이 상황의 숙제라는 걸 적절하게 이런 자리에서 기분 좋은 자리에서 캄한 상태에서 문제를 테이블에 올리고 앞에 갖다 준 다음에 너는 이것을 우리가 함께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애들이 있잖아요. 되게 엉뚱한 소리 할 것 같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충분히 존중하면서 하숙생의 그 존중감으로 충분히 존중하면서 얘기를 해주면 애들이 생각보다 좋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진짜예요. 주기적인 가족 회의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문화 자체가 처음부터 안 하기 때문에 갑자기 막 잘 이렇게 다르게 자르는 애를 확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요 어렸을 때 이렇게 탁 다듬어 놓고 우리가 그 숙제의 상황은 같이 해결한다는 걸 어릴 때부터 해놓으면 이게 점점 쌓이고 애가 스스로 자기 문제를 그 상황을 해결하는 답을 내놓는 그 훈련도 하게 됩니다. 대학생 1년생인데 하숙생 여법. 야, 하숙생 여법으로 굉장히 존중해줘요. 내가 막 열받을 때 있죠. 열받을 때 말이 탁 나가기 전에 이 사람이 나에게 돈을 주는 하숙생이었으면 뭐라고 했을까? 방 빼라는 거는 안 되죠. 사실 하숙생이 짜증날 때마다 방 빼라 하면 하숙이 됩니까? 우리가 하숙을 하는 사람인데 자 이게 가능하면 문제를 풀어서 같이 잘 살아보자는 개념으로 나가야 되죠. 첫째, 절대로 비하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나쁜 말을 쓰지 않겠죠.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세상을 왜 살라 그러냐. 니는 진짜 뭐 맨날 말해도 이런 말 하숙생한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하죠. 친구들 안 되죠. 제가 하숙생에서 저도 야단을 맞은 적이 있어요. 세수할 때마다 목욕탕에 물 다 튕겨놓은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주 조심스럽게 나한테 나영 세수하고 나서 여기는 수건으로 한번 닦아주세요.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부탁하는 말로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물 튕길 때마다 휴지를 닦았어요. 그러니까 또 휴지가 낭비되잖아. 또 보시더니 나영
휴지 쓰지 말고 수건으로 좀 해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중요한 거 2개 했어요. 하숙생 요법으로 그 아이에게 충분히 존중하고 존중해줘라. 그 다음에 problem solving. 그 문제를 그때그때 잔소리보다는 그런 패턴이 있다고 하면 그 패턴을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 상황으로 열어주라. 조율하고, 그렇죠. 조율과, 사실 여기 협상도 좀 나옵니다. 약간 조율과 협상인데, 협상은 약간 주의해야 하긴 해요. 애들이 잘못 협상을 배우면, 어머, 그럼 나 이거 하면 뭐 해줄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협상입니다. 협상은 이제 서로의 필요함을 조율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기에 몸과 호르몬과 정신과 뇌의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나면 이 가장 마지막에 성숙하는 전두엽이 성숙하면서 드디어 철이 든 사람이 언젠가는 될 겁니다. 이 부분이 성장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줘야 돼요. 조금 더 느린 애가 있고 조금 더 빠른 애가 있습니다. 근데 봐요. 핸드폰 많이 하는 학생 뭐라 그럴까? 아무 말도 안 하잖아. 못하잖아. 못하는 거예요. 진짜 게임만 하는 학생 뭐 말할 수 있습니까? 잘 못해요. 이제 이 나이 지나가면 내가 어해라 저해라 할 때가 좀 지난 거예요. 만약에 핸드폰만 계속 하거나 게임만 계속 한다, 이것도 한번 요거는 해볼 수 있어. 얘야,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사는데 이 폰이나 게임에 하루에 8시간이 들어가 있다. 그건 아무래도 너가 성장하는 데는 좋지는 않은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 정도? 이미 그 전에 돼 있어야 돼요. 저의 방목요법 보세요. 이거는 그때 가서 막 쪼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갈등이 생기면서 애 문 닫고 합니다. 우째 멈출긴데. 그리고 더 심하잖아요. 집 나갑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사실 그 전에 더 많이 했었어야 됐고, 이미 이 기간이 되면 내가 얘를 통제한다는 생각 완전 버려야 돼요. 하숙생 통제하는 말이 됩니까? 경찰이 잡혀가지고 하숙생 통제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통제가 안 되고 존중해주고, 아, 네가 아직 성숙 못했구나. 아직 여기가 안 돼가지고 게임만 하는구나. 곧 여기가 잘하겠지. 그거 굉장히 속 뒤집어지죠. 그렇다고 해서 또 하숙생에게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그냥 열받아도 이제 하숙비 받으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하숙비인 거예요. 그렇게 받으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질풍노도의 시기가 지나면 언젠가 철이 드는데, 이거를요, 애를 통제하겠다는 마음으로 할수록 이 철이 늦게 듭니다. 그러다 보면 30대 돼가지고 우리 방 하나 차지한 학생이 게임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생각만 해도 힘들죠? 40대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기다려주고 더 이렇게 존중해주고 조금 기다려줄 때 이게 자라면서 자기 몫을 할 때가 옵니다. 아이들이 좀 느릴 수 있습니다. 그때 심호흡하면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시면, 그때 싸운다고 해서 애가 이 머리가 빨리 크지 않습니다. 그때 싸우면 더 늦게 크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사는데 힘들 때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런 존중과 너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이런 걸 많이 못 받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런 기회를 어릴 때 많이 줘서 빨리 요게 자기 알아서 자라도록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그 정도 크면 자기가 알아서 세상을 살쳐나갈 수 있는 캡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죠. 애들은 거의 부모님 거를 많이 흡수합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 그거를 흡수 많이 합니다. 그 자세를. 그래서 자기는 책을 안 보고 홈쇼핑을 제일 좋아하면서 아이가 책을 많이 보기를 좀 힘듭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관계가 훨씬 더 회복될 겁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할 수 없어요. 하지만 관계가 훨씬 더 회복되고 그 아이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커질 거다. 요거는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고, 그게 완전한 정석이다. 정석 프린시플이다. 그 원칙이다. 어쨌든 오늘 하숙생, 자, 집에 이제 돌아가셔서 자기 하숙생한테 여기서 해줘서 참 고마워, 이런 말도 좀 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집에 우리 이런 아들로서, 딸로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있어서 고마워. 예방된다 생각해요. 지금 청소년 같으면 벌써 한 10년, 15년을 그냥 일반적인 그 육아 방식, 특히 우리 사회에서 성적 유지에 좀 다양성 존중하지 않고 지금 나오는 게 뭐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보통 그렇게 느껴요. 뭐 중학교 되더니 애가 돌변했어요. 그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세요. 얘가 갑자기 돌변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쌓임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많다. 일단 제가 하나 주의할 거는, 말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고 학교도 안 가고 막 이렇다. 그러면 진짜 심각한 우울증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땐 꼭 전문가를 만나셔야 돼요. 아이가 좀 거부하더라도 어떻게 잘 구슬려서 전문가를 보고 그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아이의 의견과 생각과 하고자 하는 의지나 의도를 잘 경청하고 아, 네 뜻이 그렇구나. 아, 네가 그랬구나. 공감해주고 하는 거예요. 존중 안 하는 건 뭐냐?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대도 안 한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막 이렇게 좀 경멸하는 말, 무시하는 말, 폭언, 소리 지르는 거 아니면 애를 막 강제로 억지로 시키는 거 이거는 이제 존중이 좀 빠진 거죠. 청소년 방에 가보니까 어떤 굉장히 현명하신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시죠. 근데 이거는 정신과 치료에서도 그렇게 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힘들거나 당연히 서운했을 때는 서운하단 말을 해도 돼요. 치료자도 똑같아요. 보통 우리가 치료자면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는 줄 아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난 좀 마음이 아파.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좀 기분이 힘들어. 뭐 이렇게 말을 해주면 꼭 나쁘진 않아요. 이게 좀 치료자로서 잘 판단해서 해야 되지만 엄마한테 너가 존중받는 거 같니? 그러니까 애가 그렇다 얘기했고 네가 엄마를 존중하는 거 같니? 그러니까 애가 아닌 것 같다. 이제 뭐 그 사이에 뭐 싸움이 있었거나 했겠죠. 엄마가 나도 존중받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breathing, 호흡을 하고 맞불 놓는 상황은 최대한 피하고 그냥 피하시는 게 나아요. 내가 그런 존중받지 않는 행동을 당할 필요는 없고 내가 또 너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왜 하지 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해가지고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윈윈 정도가 아니고 loss잖아. 계속 하실래요? loss인데 서로 지는 건데 하실래요? 이 마음을 가져야 돼. 이게 진짜 쉽지 않지만 노력해야 됩니다. 그 문제 행동은 미워하되 아이는 미워하지 않도록. 애가 막 이제 막 나를 부글부글하게 하고 저거 위하면 좀 넣어 저거 위하면 좀 넣어 이럴 때 okay, like hate the sin but not the sinner. 저 행동은 정말 아니지만 그 아이는 내가 미워하면 안 된다. 걔는 자기가 좋을까요? 걔는 기분이 좋을까요? 그 아이도 똑같아요. 화나고 뭐 안 가고 자기 학교 안 가는 그 마음은 편하겠어요? 자기 뭐 숙제 안 하는 마음은 편하겠어요? 자기 성적 뭐 자기 안 나오는 마음은 편하겠어요? 제가 미성숙함으로 저 정도밖에 행동이 안 나온다. They would have done it if they could. 할 수 있었으면 했을 거다. 제 뭔가 능력과 그 의지와 성숙도가 그만큼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막 열받다 보면 어휴, 네 같은 애는 안 된다. 네가 그러니까 안 되지. 이런 말이 나오기 쉬워요. 그 아이도 지금 괴로운 상황인데 부모한테 그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보면 부모가 나의 마지막 보루인데 부모한테 니는 안 돼.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되냐. 이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아이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 행동은 잘못해서 고쳐야 되지만 그래도 또 사랑과 지지라야 돼요. 이게 어렵죠. 애 막 난리를 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속은 다 뒤집어지는데 사랑과 지지를 어떻게 보내느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부모가 그러면 애가 행동이 아니라고 사랑이 끊습니까? 안 되잖아요. 사랑을 그래도 줘야 됩니다. 너가 여기서 언젠가 나올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게 지지인 거죠. 지지, support. psychological support인 거, 심리적인 지지인 거죠. I'll be here for you. I am here for you. I'll be always here for you. 그게 애들은 듣고 싶은 말이죠. 나는 언제나 너의 엄마로서 너를 사랑하고 네가 필요하면 도움을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제가 보통 다 쉽게 말하지만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치료자인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고 실수하고 좀 아닌 것 같아도 You're doing good 해주시고 그 아이의 아픔과 그 아이 나름 지도 잘하고 싶은데 잘하는 방법을 모르는 그 애씀을 좀 인정해 줘야 돼요. 제가 어린아이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동생이 괴롭혀서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렇게 그 정도로 견뎌주고 또 이 정도로 잘 지내줘서 고마워 너 애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중요하다 했고 너의 나름 애씀을 내가 안다. 내가 보고 있다. 그거를 내가 참 고맙게 생각한다. 말을 해주라고 제가 사랑과 인정의 말을 얘기했잖아요. 그거 듣고 이 어머니가 중학교 등교 거부 좀 하던 아이 딱 한 가지 변화시킨 거예요. 오늘 학교 갔다 온다고 수고했다. 학교 가서도 애썼다. 왜냐면 그 아이한테는 학교 가는 게 뭔가 힘들단 말이지. 근데 그 힘든데도 네가 가서 그 힘든 상황에서도 애쓰고 왔다. 고맙다. 처음으로 그 말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표정이 싹 바뀌면서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내가 그 말을 듣고 싶었어. 자기도 좀 나름 학교도 잘 가두고 남들이 생각하는 거 다 잘하는 사람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뭔가 힘들고 안 되는 거니까 나 이 말이
진짜 눈물 나는 거예요. 아이에게 감사 편지를 썼어요. 아이가 쑥스러워하면서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인정 욕구가 충분. 그렇죠. 그렇죠. 아이들이 처음부터 사랑과 인정이 꽉 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행동 문제가 막 일어나기가 아무래도, 왜냐면 내가 막 사랑받고 내가 막 인정받은 게 꽉 차 있으면 뭐 어떻게 보면 분노랄까 억울함이랄까 이런 게 쌓일 가능성이 적은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번 인정의 말 살짝 던져보세요. 또 엄마 아빠 갑자기 또 별로면 이거 왜 이래 막 이럴 수도 있고, 또 솔직히 내가 별로 인정 가지고 싶진 않은데 말만 하면 그것도 표시나고, 그래도 아유 닥터지 말 들어보니 지도 이제 인생 16년밖에 안 살았는데 지 나름 엄청 애쓰고 있는 게 저거란다. 아유 지도 그래 기분 좋겠나. 너도 힘든데 이 정도 애써주는 거 엄마가 안다. 엄마가 가끔 막 내 나름 막 그래서 화나고 그런 거는 미안해. 엄마가 지영이 언제나 항상 사랑하고, 그때 그렇게 같이 서로 화난 거는 우리가 서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너의 애씀을 안다? 네가 노력하는 걸 안다? 또 좀이라도 잘하면 그 정도라도 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등교 거부하는 중2 아들, 제가 출근할 때 학교 간다고 하고 안 가서 선생님이 집으로 데려와도 집에 문을 잠그고 학교를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이 아이를 어떻게 강제로 학교를 보내겠어요? 잘 안 돼요. 근데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가는 이유가. 그러니까 갑자기 정말 심각하다. 뭐 딴 것도 아무것도 안 한다. 밥도 안 먹고. 막 이러면 전문가를 꼭 만나보시는 게 좋고, 애가 잘 안 가려고 한다. 그러면 비대면에 있어, 비대면. 니도 얼마나 힘들겠니? 니도 분명히 마음에 분명히 힘들게 있을 텐데 엄마 아빠랑 이야기하기 힘들면 이 선생님하고 그냥 네 방에서 네 컴퓨터로 얘기할 수 있어. 한번 얘기해 볼래? 이렇게. 존중. 내가 얘를 존중해야 되고, 쟤는 나를 안 존중해요. 걔는 15살이잖아요. 존중 안 한 걸 다 받을 필요는 없고, 나도 존중받고 싶고 나도 널 존중할게. 나도 존중받고 싶어. 이렇게. Hate the sin, but not the sinner. 그 행동은 문제지만 너는 내가 변함없이 사랑한다. 그 아이의 행동은 밉지만 그 아이는 우리가 그래도 사랑해야 한다. 잘 안 되죠. 스스로 얘기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쟤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했어. 쟤는 나의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지금 좀 미워서 눈이 가렸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그 아이에게도 그 자세가 나가야 되지. 너의 이 행동은 잘못됐고 엄마가 고쳐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나의 사랑하는 보석 같은 보물 같은 존재야. I am here for you. 그 얘기 해야 돼요. 나는 항상 너를 위해서 여기에 있어. I am here for you. 생각해봐요. 내가 부모한테 그 말을 안 들으면 누구한테 듣겠어요? 남편한테 듣고 싶기도 하지만 남편도 해주면 너무 좋죠. I'm here for you. 너무 좋죠. 너무 좋죠. I'm here for you.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힘들어할 때 I am here for you. I'll be here for you. I'll always be here for you. 너도 애쓴다. 너도 수고했다. 또 학교 갔다 오늘 수고했다. 학원 갔다 오늘 수고했다. 오늘도 이렇게 지내줘서 수고했다. 고맙다. 이렇게 이 정도 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건강하게 있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우리 가족과 함께 있어서 고마워. 애썼다, 수고했다, 고맙다. 애썼다, 수고했다, 고맙다. 오늘 많이 연습하셨죠? 그리고 엄마 갑자기 왜 이래? 뭐 아니면서 왜 그래? 고맙지 않으면서 왜 고맙다 해?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애가 지금까지 갈등이 많았으면. 엄마도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어. 내 엄마도 생각이 좀 바뀌었어. 이렇게 얘기해줘요. 솔직하게. You're doing good. You're doing good. You are doing good.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지 다 You are absolutely doing good. 진짜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성장하려고 닥터지한테 와서 영어까지 써가면서 막 공부하고 있잖아요. You're doing really good. You're doing good. 아시겠죠? 우리 잘 해봐요. 더 노력해봐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최첨단 기술 받고 전화 받았습니다. 미국이에요. 네, 미국이십니까? 네, 미국 네. 어디십니까? 여기 커네디컷이에요. 예, 커네디컷이십니다. 저는 미국에서 두 아이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8학년 아들 있고 11살짜리 미국으로 5학년 딸 있고요. 한국 나이로는 14살, 12살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상당히 어머님이나 아버지의 그 바람을 잘 따라주던 자녀였는데, 아드님이시죠? 였는데 이제 중학교를 가면서 조금씩 힘듦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어떤 걸 보기 시작하셨는지
초등학교 때는 그냥 말 잘 듣는 뭐 이것저것 하자 그러면은 그냥 군소리 말고 쫓아서 해주는 아들이었는데 중학교 들어가는 시기에 처음으로 이렇게 반항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얘가 예전과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드셨던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잘 따라줬던, 이렇게 시키면은 잘 따라줬던 이런 말씀. 그때부터는 이제 반항이죠.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렇게 하자 그러면 왜? 그 엄마가 내 의견 없이 그냥 사인업 했는데 내가 왜 해야 돼? 그런 식으로 자기 의견을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라 그러면 네, 예 그랬는데 이제는 왜 엄마 마음대로 가입시켜놓고 나보고 하라는 거야? 뭐 이렇게? 제 첫째 아이이다 보니까 엄마 욕심에 뭐 이것저것 경험을 시켜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좀 찾아봐 주자 이런 생각에 일반 뭐 한국 엄마들처럼 뭐 피아노도 시키고 수영도 하고 또 학교에서도 음악 해야 되니까 거기서 또 트럼펫도 하고 바이올린도 하고 거기다가 뭐 축구에 뭐 태권도에 와우. 그런 거 하고 학업 쪽으로도 시키셨나요? 과부하가 오고도 남은 스케줄이었죠. right, 그렇네요. 거의 뭐 쉴 틈이 없이 뭔가를 하는. 왜냐면은 얘가 항상 뭐 똑똑하다 학교에서도 잘한다 막 이렇게 소리를 듣고 자라서 이것도 잘하나 이렇게 막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좀 애기한테는 독이 된 케이스 같아요. 야. 이 말씀 솔직하게 잘 해주셨는데 야 미국도 한국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미국은 예체능도 많이 시킨다. 제가 맞아요. 예체능을 대체로 좋아하긴 하는데 그건 애가 이제 좋아했을 텐데 이건 지금 들어보시면 많잖아 양이. 애가 쉴 틈이 없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아이가 잘 따라오고 또 특히 착한 애고 반항을 안 할수록 이제 되는가 싶어서 어머님들이 더 많이 시키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자라날 때 이 창의성이나 이 정말 머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가고 호기심을 찾아가는 이런 거를 기르려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쉬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약간 엄마들이 봤을 때 좀 뒹굴뒹굴 한다는 느낌이 드는 시간? 그때가 아주 자기 거가 막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조금 그게 힘든 거, 특히 한국 상황에서 힘든 거는 이제 그러다 보면 애들이 너무 또 폰에만 갖고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게 내가 그랬죠. 너무 폰에 가는 거는 다른 게 너무 치여서 그럴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어머님 그 아드님은 나름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잘 말 안 하고 삭히면서 착하게 따라와 주던 아들이었는데 중학교 가면서 엄마가 이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해놓고 왜 내가 가야 돼? 이제 요 정도까지 시작했고 계속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셨는지. 엄마 잔소리 듣기가 싫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방에만 있더라고요. 그냥 밥도 방에 가서 먹으려고 하고 방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좀 막 짜증만 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되게 험한 말로 하고 막 욕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또 자기가 마음이 안 좋으니까 또 후회하고 그게 계속 반복됐어요. 엄마한테 반항적으로 나오면서 왜 그래 말도 좀 정말 좀 뭐랄까 버릇없게 하고 문도 닫고 방에 밥까지 방에 들어가서 먹고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엄마가 거기에 막 예쁘게 말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애는 또 그거가 또 미안하고 막 이렇게 악순환이 지금 되고 있네요. 자기가 좀 호기심도 있고 이제 마음이 괴로웠는지 방에서 맥주도 먹었더라고. 그리고 이제 집에 담배 피는 사람은 없으니까 담배 대신에 그 티백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라이터로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냄새 나게 해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이제 해봤던 흔적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출구를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 사실 중학교 1학년 그 정도. 그죠? 2학년 그때 이제 엄마가 막 맥주병도 보고 그런 걸 보면 또 그때도 충격이 꽤 컸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더 큰 충격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저녁에 충동적으로 이렇게 만들다가 칼로 자기가 발목을 살짝 이렇게 긁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거 해놓고 나니까 자기도 놀라고 겁나가지고 저녁에 밤늦게 저를 자기 화장실으로 부르더라고요. 막 울먹이면서 엄마 I need help 하더라고요. I need help. 그게 진짜 저거 정말 그거는 정말 엄마로서 보기 정말 힘들잖아요. 힘들고 자기도 얼마나 놀랐고 그리고 저는 이제 치료자로서
꽤 보는데 그게 정말 그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cry for help. 그런 말 하잖아요. 정말 네. 자기도 괴로워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한번 이거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그 엄마와의 채널이 열려 있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 말도 안 하는 아이도 있으니까. 예. 그렇게 엄마한테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했고 정말로 미안했다고. 죄송해요. 이렇게 음악하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제가 먼저 엄마가 너가 이렇게 힘들어한 줄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이제 사과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네 편이라고 다 서포트 해줄 거라고 약속했고 다음날 이제 바로 이제 선생님한테 전화하고 심리학과 이제 의사들 이제 연락하고 해가지고 저 온라인 세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코로나 있어서.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도 힘들어서. 그 선생님 그 유튜브를 처음에 본 게 작년 그때 이렇게 한창 힘들었을 때 이만쯤이었는데 저한테는 되게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애를 이렇게 쥐잡듯이 잡은 게 애를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번 이런 방법도 해볼까 하고 한번 바꿔보자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겠다 하고 뭐 아이를 이렇게 대하는 태도 그런 마음가짐이 바뀌니까 그걸로 인해서 조금씩 이렇게 분위기도 집안 분위기가 좀 나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Yeah. 처음 했던 게 그거 multiple breathing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어머님 자신이 이제 breathing을 해보시기로. 네, 그래서 제 마음을 먼저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20초 허그하는 거. 표현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었고 그냥 툭툭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래도 쑥스럽지만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었어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40초 호흡을 해서 자기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20초 허그를 해주면서 네.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애한테 막 바라는 게 많고 지적은 많이 했지만 정말 충분한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 것 같다. 그때 맞아요, 이제 맞아요. 20초 허그를 진짜 해주면서 사랑과 인정의 말. 근데 그 이제 중학생 아들 20초 허그가 어떻게 갔는지 궁금합니다. 네. 처음에 했을 때는 왜 이래나 하고 엄마를 좀 이렇게 뚱하게 쳐다보더라고. 뭐 왜 이래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밀어냈어요. 모른 척하고 어쨌든 뒤에서 안아주고 그래서는 겉으로는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이렇게 웃는 게 보였어요. 좀 이렇게 표현은 안 하는데 좋아하는 거.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은 엄청나게 막 우여곡절도 있었고 되는 것 같다가 또 다시 뒷걸음짓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게 또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거 그만할까 이게 내가 제대로 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다시 이렇게 마음을 다져먹었죠. 그래도 이게 조금씩 바뀌는 게 보이니까 계속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박철지 선생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해봐야지. 뭐 또 다른 방법이 그때는 없었고 이거 또 다른 거를 쓴 게 뭐냐면 밥짓기 요법 있잖아요. 솔직하게 그때까지는 제가 우리 아들을 그냥 이게 모범생 딱 그 틀에다가 가두려고 제가 시간표를 막 짝짝짝짝 짜서 그 시간표대로 막 끌고 가려고 하고 제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내 아들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그렇게 했지만 완전히 막 독불 장군 엄마였죠. 그냥 애들 의견 무시하고 몰라 그냥 이대로 따라 막 이렇게. 그러니까 명목은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했지만 지금 다시 돌아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욕심이 아니면 나의 마음이 편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나 하면서 맞아요, 그 밥짓기 요법에 제가 말하는 그 밥 뚜껑 열고 쑤시고 소금 치고 후추 치는 그런 이제 나는 잘 되라고. 네, 맞아. 온갖 종류의 양념을 다 집어넣었었죠. 거기 제 마음대로 애들한테 때문이니까. 왜냐면 엄마는 많이 치면 애가 더 좋은 밥이 되는 줄 알고. 맞아요. 근데 결과는 애가 괴롭고 자기 밥이 안 되니까 엄마도 이제 하면서 지치는 그런. 그래서 그 밥짓기 요법에 또 한번 깨달음이 있으셨군요. 예. 이제 다시 그럼 아이 보는 눈이 이제 좀 바뀌었단 말이죠. 옛날에 막 스케줄까지 다 짜주시던 어머니께서 어떻게 또 변하셨습니까? 다 놨어요. 그냥 다 넣고. 들으셨습니까? 어머님이 다 넣으셨답니다. 네네. 그래서 그리고 애기 행복을 먼저 제일 생각해서 뭐 할 때 희성아 아들아 너 이거 하면 행복해?
너 이거 하는 게 좋아? 하고 물어보고 내가 하고 싶다는 것만 해줬어요. 축구는 계속 하고 싶다고 해서 그거는 계속 시켜줬고 학원 뭐 피아노 이런 거 다 끊고. So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이제 사춘기 지나가면 항상 상의를 해야 돼서 그걸 딱 깨달으신 거죠. 아이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 물어보는, 상의하는 거죠.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거 계속 하고 싶어? 너 즐거워? 너 행복해?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애들이 그냥 내가 존중받는구나. 내 의견이 중요하구나. 이게 그냥 말 안 해도 그냥 저절로 이런 질문으로 그 존중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큰 변화네요. 그죠? 그전에는 엄마가 짜서 이거 해였는데,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놔뒀더니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갑자기 남으니까 뭘 할지 몰라. 봤을 때 얘가 이렇게 뭐 동물 대하는 거, 그리고 뭐 밖에서 놀 때, 뭐 자연에서 뭐 낚시하고, 막 이렇게 물 있고 이렇게 돌아다닐 때, 그때 너무 이렇게 편안했고, 되게 행복해했고, 그리고 이제 뭐 동물이랑 이렇게 교감할 때 이런 거를 naturalistic, 그 자연 친화적인 재능이 높으네. 그죠? 그런 아이였어요. 네. 그래서요. 미국에는 이렇게 막 주변에 산이랑 강이랑 바다랑 많이 있으니까 시간 내서 가고 싶은데 데리고 다니고 낚시도 데리고 다니고 자기가 키우고 싶어 했다는 동물을 이렇게 좀 다 접하게 해줬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엄마 여기 뒷마당에 연못 만들어도 되냐고. 네, 거기에서 만들어서 막 하고 싶다 그러면서 자기가 함께 막 이거를 그려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도면을. 그 전에는 막 몇 번 얘기했는데 그냥 이렇게 귀등으로 듣고 자기 없어 거기 없어 막 그냥 넘어갔는데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그래 그럼 한번 해봐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다가 말겠지 이랬거든요. 하루 종일 막 3일 4일 땅을 파더라고. 막 씩씩대면서 파더라고 밤늦게까지. 그 연못에다 놓을 오리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오리 사러 갔다 오리하고 병아리까지 사서 걔네 12마리가 또 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어쨌든 다 데리고 들어왔어요 지금. 사실 어머님께서 저에게 그 오리를 안고 있는 아드님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 표정이 내가 너무 감동받아. 그 표정이 있잖아. 그 아이들의 그 행복한 모습. 근데 아이들은 진짜 그렇게 자라야 되고 이런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 있고 사랑하는 거를 만끽했을 때 그 행복을 느껴본 아이들은 꼭 그게 아니더라도 next 다음 거를 할 때 또 그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돼요. 요렇게 엄마의 변화가 있기 전에 거의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별 즐거움이 없다가 그 막 하던 스케줄 엄마가 다 내려놓고 아이에게 뭐가 좋으니 물어보고 또 애가 동물을 좋아하니까 그 부분에 가기 시작하니까 얘가 이제 표정도 밝아지고 말도 하기 시작하고 그 동물 보는 시간이 나에게는 힐링이다. 테라피다. 치료다. 그만큼 이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흐뭇한 일을 하는 거는 정말 치유의 시간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얘가 그걸 찾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담 선생님도 그때 굉장히 위험할 때는 중요했지만 앞으로 계속 나가면서 얘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정말 이렇게 자기가 enjoy, like 정말 막 흐뭇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정말 힐링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닥터지 선생님 이거 그때 이것저것 보다가 클릭 한번 안 했으면 제가 막 생각만 해도 되게 끔찍해. 어떻게 그 방식대로 그대로 하면서 애만 탓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게 엄마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애가 바뀌지 않는데 그 엄마 그 욕심을 그냥 내려놔야지. 그리고 막 불안해하는 이런 마음을 놔야지. 어쨌든 얘네들은 두면은 자기가 알아서 잘 찾아가는 애들인데 다 있어. 그래서 맞아. 그 잠재력을 믿고 그냥 이렇게 끌어주고 선생님 말씀처럼 소중한 존재 자체로 잘 자랄 수 있는 애들인데. 이게 밥짓기요법의 엑기스죠, 엑기스. 그 내가 막 어떻게 더 잘하려고 했던 그것이 오히려 아이에게는 아까 어머님 말씀처럼 독이 되지 않았나 하셨고 그거를 쉽지 않지만 왜냐면 다른 엄마들 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놓는다는 게 굉장히 두렵죠. 그렇지만
용기를 가지고 또 닥터지도 믿고 놓아보시고, 놓아보시고,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됐지만, 너무 감동입니다. 네. 저처럼 이렇게 힘든 일 겪고 계신 분이 이거 보고 계신다면, 당장 이렇게 코앞에 두고 보면은 진짜 큰일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게 끝이 안 날 것 같고 되게 막막한데, 긍정의 에너지를 계속 할 수 있어 이렇게 I could handle it 하다 있고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니까 저보다 더 나은 모든 분들은 더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캡틴들 모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의 탈선 수준의 사춘기를 견뎌내고 지금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아들을 둔 그래도 감사입니다. 네. 언제부터 이렇게 조금 방황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원래 좀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하고 인정 욕구도 많고 무력도 많고 되게 까칠한 아이여서 전화가 항상 오는 아이였어요. 중1 때 시작해가지고 흡연하는 친구들도 만나고 선배들도 만나고 꼭 새벽에 경찰서 불려간 적도 있고요. 규칙을 안 지키는 거예요. 맨날 흡연이 있었어요. 수단 조퇴. 선생님들께서 얘가 이제 적응을 너무 못하니까 그 E클래스실 가서 자고 있어라. E클래스실도 싫어도 사회복지실 가서 자고 있어라. 그렇게만 하고 가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못 있는 거예요. 그 30분 그냥 엎드려 있다 오는 게 그렇게 힘드니 그것도 못하니 저는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그게 왜 안 될까? 그치. 그냥 엎드려만 있다 오면 되는데 자기는 진짜 힘들고 자기는 정말 숨막히다고 그래도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엄마 내가 안 해본 줄 알아? 나 해봤어.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 내가 해봤다고. 나는 여기서 뭘 해도 안 되는 애야. 어느 날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애가 없어졌대요. 한 1시간인가 있다 전화 왔는데 화장실에서 1시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냥 쭈그리고 그냥 갈 데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른 교실도 다 보건실이든 뭐든 다 해줬는데 거기조차도 애가 숨 막히니까 그냥 화장실에 있었던 건데 얘가 화장실에 있었던 거는 엄마를 생각을 한 거고 선생님을 생각을 한 거잖아요. 맞네. 저는 그 마음이 이제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날 이제 퇴근하고 말했어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가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 그러니까 네가 힘든 줄 알았는데 학교가 지옥만큼 학교가 죽을 만큼 힘든지는 몰랐어. 엄마가 오늘 알았어. 앞으로 학교 가든 못 가든 엄마가 너 마음 이제 이해해. 근데 여기서 완전히 학교를 끝낼 게 아니면 노력은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노력을 해보자 해서 같이 했어요. 그래서 조퇴하는 날은 화 안 내고 그래 오늘 이만큼 했구나 하고 부단 결석은 하지 말자. 엄마한테 너 혼자 하지 마 그거를. 그러니까 조퇴를 해도 말을 하고 결석 처음 못 가겠으면 방법을 찾아보자. 2교시 그 하기로 했던 거 하고 오면 엄청 칭찬해주고 또 못하고 오면 오늘도 너 그 시간만큼 있다가 오느라 애썼다 대견하다 너 얼마나 힘들었니 그 시간들 버티느라 이렇게 막 칭찬해주고. 결정적인 그 변화가 네가 이렇게 힘든 걸 이제 알았다. 엄마랑 같이 하자. 그리고 말을 해라. 그럼 우리 같이 해보자. 그래가지고 같이 해보자가 같이 학교 가도록 해보자가 아니고 같이 문제를 어떻게 해보자를 하던지 뭐 또 할아버지 집에 가던지 조금 더 건강한 방향으로 할 수 있을지 해보자 했고 등교 거부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그래도 다 졸업은 하고 싶어 해요. 다. 조금 더 올라가거나 하면 이제 자퇴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있고 뭘 해도 안 돼. 이렇게 말하던 아이에게 분주 육아를 보고 이런 어떤 거를 전해주실 수 있었는지. 마음이 건강해야지 얘가 일어설 거라는 거를 저는 그거에만 진짜 집중을 했어요. 건강, 마음의 건강. 엄마는 이제 항상 널 믿는다고 얘기해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널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너는 일어설 수 있는 아이고 엄마가 더 많이 노력할 건데 너는 조금만 아주 조금만 힘을 내달라고 그리고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장점이 많은 아이고 마음만 먹으면 넌 꼭 해내는 아이야. 그리고 엄마는 엄마의 귀한 아들을 믿어.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많이 해줬어요.
저는 아이가 약속을 안 지켰지만 얘가 노력하는 모습이 그치. 보였거든요. Right. 지금 안 됐지만 지금처럼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자. 엄마가 너 그렇게 지금 애쓰는 거 안다. 애씀을 본 거. 했냐 안 했냐, 갔냐 안 갔냐, 오늘도 이랬냐가 아니고 내가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는 그 애씀을 보고 수고했다, 애썼다, 고맙다 얘기해주는 거.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임에도 노력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사람 계속 표현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이제 보통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어머니는 그 힘을 견뎠고 그걸 계속 노력하실 수 있었는지. 처음에는 저도 같이 막 진흙탕 싸움하고 소리 지르고 맞아. 막 등짝 스매싱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소용없음을 아니까 그렇지. 야. 그래도 잘못한 거는 말을 해줘야 되잖아. 맞아. 야. 모든 걸 다 들어준다는 게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니라고 No. 생각하거든요. Right. 내가 너무 지나치다 싶으면 지금 엄마가 괜찮아서 참을만 해서 너한테 조용히 말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네가 제일 힘들고 시간이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엄마도 참고 너 믿고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네 지금 행동들 말투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당연한 게 아니야. 혼낼 일 있을 때 바로 안 혼내고 내 이제 좀 조용해졌을 때 신나게 놀다가 너는 분명 네 자리로 오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자리는 남겨놓고 놀아야 돼.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오고 싶을 때 그 자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기억해. 넌 네 친구들하고 달라. 엄마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너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엄청 많고 하나님이 널 붙들고 계시거든. 이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엄마들이 왜 상담 받으시잖아요. 그거랑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제가 의지할 게 있었고 제 마음을 쏟아낼 수가 있었던 게 신앙생활 출근하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회사 들어가기 전에 제가 붙잡은 말씀을 딱 되뇌이고 제가 오늘도 어떠한 전화를 받아도 저는 전화 받을 수 있어요. 마음은 아프겠지만 아이한테는 누구누구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제약도 이 아이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얘는 탈선하는 아이니까 발걸음을 발을 잡으면 눈물이 나네 제약에 빠지지 진짜. 않게 해달라고. 근데 그 말을 엄마가 하면서 그 아이를 보는 거잖아요. 잘 인도해 주시고 넌 언제나 또 돌아올 거다. 이런 그 마음 안에 믿음이 진짜 견디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엄마가 이런 자세면 아이가 그 알 수밖에 없죠. 제가 말하는 학습생요법이죠. 열불해서 학탁문 하지 말고 얘가 좀 기분 좋을 때 내가 할 말은 하자. 규칙이라던가 도저히 안 되는 거라던가 도리에 맞지 않는 거라던가 이런 거를 아주 차분하게 딴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이때 되면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너는 나의 귀한 아들이다. 고1, 2가 되었는데 그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반장 되고 한 달 만에 쉬운 문제로 또 반장이 박탈됐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냐 반장인데 그치.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순간 가슴이 털렁 내려앉으면서 얘 마음이 어떨까. 얘 진짜 잘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반장까지 됐는데 얘 얼마나 쪽팔릴까. 그러면서 눈치 보고 라면 먹고 있는데 너 마음 괜찮아? 너 마음이 어때?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너 마음만 괜찮으면 괜찮아. 학교에 와야 되는 엄마한테 미안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이야? 그랬더니 엄마 위기가 기회가 된다 그랬잖아.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할 거야. 나 노력할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엄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놀랬어요. 그래, 맞아. 역시 엄마 아들이다. 고맙다. 며칠 전에 생기부를 봤어요. 시간 관리 철저하다. 웃는 상이다. 예의 바르다. 한 학기 동안 반에서 가장 성장한 아이다. 졸업 후 어떤 분야로 진출을 하더라도 잘할 학생임을 확신함. 와. 이렇게 박치기요법을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느낀 게 그러니까 아이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엄청난 것 같아요. Absolutely. 니는 왜 딴 쌀처럼 안 하니? 니 쌀은 왜 이렇게 특이해? 계속 그랬다 쳐봐요. 20년을 그 말을 들었어. 있던 잠재력이 다 없어. 그냥 다 묻어요.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잠재력이 있었고 조금 다른 모양, 다른 맛, 다른 색깔이었을 때
그래도 넌 뭔가 너 안에 있는 그런 잘하는 게 있어. 그 얘기를 해주신 게 대단하고 그게 바로 밥지기요법에서 매일매일 거의 눈물로 흘리시는 부모님들에게 꼭 해주고 싶으신 말. 아이를 부끄러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조금 부끄럽거든요. 맞아. 이런 못난 아이도 내 아이다.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이 다가 아니거든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얘는 일어설 수 있는 아이거든요. 약속을 하잖아요. 내 약속 지킬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야. 그냥 내가 약속해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사실 약속이라고 하기보다는 plan이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계획.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노력한다는 거지. 이거 3시간 해라. 약속해. 너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이니? 이렇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 귀한 아들과 커피 한 잔 허락해드립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커피가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귀한 아들이야? 그랬더니 엄마가 나 그렇게 불러줬잖아. 너무 할 수 있다, 소중하다, 너는 별이고 보석이다, 엄마 네 편이다, 실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지금 애들한테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게 그 아이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자기 정체성이 남아있어. 진짜 귀한 아들. 자기를 그렇게 엄마가 그렇게 부르니까 그런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바른 길로 계속 인도해주고 기도해주고 골로 갈 거라고 말해주는 그 사람이 있으면 이건 천지차이 또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도 다 별이고 우리 애도 별이고 감동적인 순간 많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1, 중2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 북한에서 두려워 못 내려온다는 중1, 네, 중2 맞습니다. 어떤 힘든 점이 있었는지. 중학교 2학년 아들이 과도하게 스마트폰과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밤에 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급기야는 아빠가 컴퓨터에 선을 자르게 됐어요. 아빠가 이제 너무 화가 나서 나가라는 말에 아이가 집을 뛰쳐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서 자고 그 다음날 왔는데 그날 어떻게 마음을 먹었는지 이제 막 나가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어떤 말도 들리지가 않았고 오히려 스마트폰도 더 사용하고 완전히 삐뚤어 나가게 됐어요. 맞아. 보통 아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엄마가 좀 감싼다. 내가 얘를 제대로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면 얘가 정신을 차리고 아니면 내가 무서워서 그렇게 못할 거라고 하고 내 침도 당해봤잖아요. 거의 나가라고도 당해봤. 이러면 거의 부모와의 있던 끈이 이제 그냥 놔버리는 거 줄을. 어느 날은 이제 방에서 안 나오고 밥도 먹으러 나오지 않고 무기력하게 널브러져 있는 아이를 보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아서 새벽에 이제 아이 가방을 막 뒤지게 됐어요. 4페이지 정도 되는 시나리오가 있더라고요. 주인공이 친구 문제와 학원 문제로 스트레스 때문에 베란다로 뛰어내리고 다음날 경찰과 엄마가 와서 아이를 확인한다는 결말이 적혀져 있었어요. 완전 큰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아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변화를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으로 한 것은 내 아이를 이제 파악해야 되겠다. 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그동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는 안 가고 이제 앱으로 해서 아이가 기질이 매우 예민하고 불안도가 높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고요. 제가 오로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이의 건강, 그러니까 학업을 충실히 해서 이 아이가 유능한 아이로 만들어야 되겠다. 거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잘 키우겠다는. 그래야 저도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엄마고 유능한 엄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질에 맞는 육아를 나는 했나? 학습에 지나치게 중점을 두었고 대화를 할 때 주로 지시적이고 명령적인 언어를 사용했고 주제는 숙제나 친구 관계나 학습. 엄마가 원하는 관심사로 주로 대화했다는 것을 깨닫고 반성을 했어요. 해결하는 방법을 막 찾는 도중에 유튜브 영상, 그다음에 본질 육아책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 본질 육아를 만나고 나서 어떤 관계 변화는
있었었나요? 솔루션 같은 거를 뭐 해봤는데 그게 사실 상황이나 아이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의사도 아니고 제가 딱 그 솔루션을 저희 아이한테 사실 적용하기는 좀 다른 점도 많아서 대화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게 대화가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더라고요. 제일 도움이 됐던 거는 하숙생 요법하고 감사요법이 제일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네. 막 엄청 노력하신 거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막 온갖 전문가분들 막 연습하는 거 막 자기도 깨닫고 막 했는데 이게 저도 항상 말하는데 많은 육아 정보가 정말 양질 정보가 있지만 답을 그때마다 찾기는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되게 큰 원칙과 생각의 전환을 주로 더 얘기하잖아요. 자세하게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네. 예. 감사요법하고 20초 허그를 실천하려고 슬금슬금 다가가서 하니까 엄마 왜 이래 과도하게 스킨십하거나 엄청 싫어하고요. 아이가 되게 부정적이고 말 수도 없고 그러면 이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그럼 악수하자 우리 등 토닥토닥 하자 뭐 이런 식으로 20초 허그 시작했고요. 본인은 감사할 게 없는데요. 감사 굳이 해야 되냐. 맞아. 그래서 우리 맛있는 거 먹었잖아. 내가 맛있는 거 내가 먹었는데 왜 감사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맞아. 그래서 그럼 네가 먹었으니까 너한테 감사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짧게 했어요. 굉장히 하나만 하자. 20초도 5초만 하자. Right. 이렇게 해서 늘렸고요. Yeah. 그때 또 그 말을 사랑과 이런 인정의 말 이런 거는 전해지셨나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안 좋았을 때는 맞아. 못해요. 맞아. 근데 제가 끊임없이 정말 이 아이가 어떤 반응을 하든지 말을 해줬어요. AI처럼. 그거를 딸딸딸 외워서 교수님 하시는 것처럼 너는 그냥 소중한 존재 그냥 있어도 돼. 그냥 있어도 빛나는 존재. 뭐 이런 식으로 외워서 했고요. 듣든지 말든지 했고요. 아무리 이 AI처럼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들으면은 진짜 느낌이 달라요. 그 말을 들으면. 왜냐면 그 말을 잘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아이도 이제 간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을 하나 보자. 근데 제가 정말로 끊임없이 매일매일 마주치면 하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2달 정도 했을 때 한순간에 얘가 마음을 확 열면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렇게 조말조말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그 모습처럼. 근데 이제 이걸 하다가 어떤 날은 기분이 좋을 때는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데 어떤 날은 굉장히 시니컬하게 해가지고 제가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아요. 그 감사요법을 하면서 아이의 긍정적인 반응이나 아이의 사랑, 성실함, 학습, 예절 등을 돌려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구나. 내가 이런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아이의 반응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해줬어요. 야, 어렵죠. 네,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엄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인 거지. 어려워요, 맞아. 기적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갈등이 심하게 있을 때, 뭐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이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되니까 감사하다라는 거를 속으로 외쳤어요. 막 글을 아이러니하게도 단어적으로 뭐가 감사해? 왜 이런 상황이 감사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래 같이 있어서 밥도 잘 먹어서 학교도 잘 가서 긍정적인 작동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아주 극단적인 대립도 좀 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밤중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기부스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다리만 다쳐서 다행이라고.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와. 야. 돌아오는 차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도 감사하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을 받다는 게 제가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이야, 진짜 좀 우와 이렇게 자기 놀라서 우리 전부 다들 막 다 놀랐습니다. 대감동. 그거는 어른도 진짜 깨닫기 어려운 건데
그 엄마가 이 말 했잖아요. 지옥 같았을 때 오히려 말도 안 되게 감사하다고 일단 먼저 말해봤다. 어머님의 그런 모습이 알게 모르게 자녀에게도 가지 않았나 했고 큰 깨달음을 아이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불과 몇 개월 전에는 할 수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교수님 덕분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조건 없이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하니까 이제 아이에게 들어간 그런 눈에 들어간 독이 슬슬 좀 빠졌고요. 맞아. 네, 그동안은 아이한테 좋은 엄마이어야 하고 훈육을 잘하는 엄마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은 무엇이 되지 않아도 네, 그냥 그저 그렇게 존재만 하는 걸로 충분하다 이런 깨달음을 제가 얻게 됐습니다. 교수님 덕분에요. 저 정말 너무 감동받았는 게 엄마는 엄청 열심히 하니까 엄마 아빠는 막 밥을 막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막 했잖아요. 근데 아이는 이제 점점 막 위축돼 가면서 불안, 우울 막 이렇게 무기력이 왔었을 때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봐요. 그 생명과 지금 사실 어떤 생명이냐면 정말 막 자기를 펼치고 다리만 다친 게 어디냐 가서할 줄 아는 그런 생명인데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좀 잘못 잡으면 그렇게 막 시들시들 해가는 생명이었다가 이제 정말 확 피는 생명이 됐잖아요. 그 전환을 생각하면 정말 감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어머님의 그 정말 피나는 막 여러 가지 보고 막 노력한 거 무조건적인 사랑 그게 부모만 할 수 있는 거죠. 절대적 존재 가치. 그냥 너 존재만으로 네가 여기 있고 나의 자식이라는 것만으로 소중하다. 귀하다. 그 사실이잖아. 귀하잖아. 우리가 잘못하면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존재를 그만하려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 캡티스 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면 방송을 들으신다는 것만으로도 육아의 올바른 방향을 찾으신 거고 그래서 어머님들을 정말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육아는 본인의 삶의 성장이나 끊임없이 매일매일 지속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치지 말고 꾸준히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 삶을 단단하게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교수님 건강하시기를 항상 기도드릴게요. 대구에 살고 있고요. 저희 아들이 27세입니다. 그리고 위에 누나도 있어요. 우리 그 사춘기 방이 지금 1000명 계시는데요. 네. 정말 많은 힘든 이야기를 그 안에서 털어놓으세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속만 다 썩지. 그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저도. 우리 아들도 중학교를 입학하면서 본인의 자리나 원하는 곳에 속하지 못했나 봐요. 다툼도 생기고 그리고 또 거기에 제가 또 한 몫을 한 게 심한 가외? 너무 선행이 심하게 들어가는 수업을 들어간 거예요. 평소에 초등학교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얘가 너무 자신감 떨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완전히 공부에 손을 놓고 그러다 보니까 아빠한테 계속 혼나고 학교에 갔다 오는 아이의 모습은 너무 지쳐서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베란다를 내다보고 있는데 저는 정말 너무 놀라서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는 뛰어내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Oh my gosh. 저는 애를 보면서 이게 너무 심장이 덜컥하고 내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셨구나. 왜냐면 사춘기의 관계는 누구나 힘들어요. 물론 또 잘 이렇게 하는 애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여기서 약간 있잖아. 오해야 되지? 잘 속하지 못하면 그 마음의 힘듦이 굉장히 커요. 제가 청소년들 얘기해보면 성적 스트레스 거의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비슷하게 큰 게 관계의 스트레스예요. 이제 학교 선생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친구하고 싸웠는데 그 친구를 때렸다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 정말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 너무 충격받아서 유명하다는 신경정신과 선생님도 찾아뵙고 들은 이야기는 지금 오랜 시간 전이잖아요. 근데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아이가 저는 앞에서 그 선생님이 엄마가 잘못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다 너의 잘못이다. 근데 여태까지 나는 아이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아이를 키우면서 그것만 했거든요. 그럼요. 근데 나 때문에 애가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무너지는
완전히 무너지죠. 와. 내가 여기 존재의 이유가 있나? 너무 상처가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상처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얘를 공부를 잘하겠다 이거 아니고 지금 지켜야겠다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으시고 아이만 바라보고 얘가 마음이 편했으면 하는 마음. 어머니는 아무래도 아이가 아파하는 걸 보면 이게 같이 아프면서 보호해주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아버지들은 자기가 그렇게 잘한 것도 있고 좀 더 혼을 내면 나아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 사이의 갈등도 꽤 아이한테는 큰 소리를 내거나 싸우지 않았는데 남편하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계속 아이를 혼내는 거예요. 저만 없으면 애를 집에서 쫓아내고. 어머나 아이고 다행인 것은 엄마가 자기 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렇지.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엄마 아빠가 나 나가래. 그래서 나 나왔어요. 이러면 이제 저는 그때 아이한테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데리고 이제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쁜 곳에 가지는 않았어요. 항상 자기 편이고 도와주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혼을 냈다면 같이 아이는 집을 나갔겠죠. 다른 곳으로 친구들한테 나쁜 사람 자기를 받아주는 이해해주는 그쵸. 어딘가로 갔겠죠. 그렇죠. 오직 엄마만은 내가 기대고 그 안에서 그렇죠. 사랑을 그래도 아직 받을 수 있다. 그거는 정말 이 아이한테는 생명의 줄이었네. 생명의 줄.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이때를 지탱하셨어요? 다 참석하면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책도 이제 많이 읽고 그런 교육이 제 몸속에 다 푹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노력하셨던 거네. 그럼 그런 과정이 한 어느 정도 갔어요? 3년을 다 3년을 꽉 채웠어요. 그러다 보니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이 안 됐어요. 그럼 그것도 진짜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런데 그 일이 우리 아이한테는 이제 자기도 본인도 충격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결과가 되는구나. Yeah. 그걸 본인도 엄청 충격으로 받아들였겠죠. 네. 선생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얘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전화를 주세요. 그럼 제가 혼내겠습니다. 공부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공부는 나중에 할 거예요. 예, 선생님 공부 못한다고 학교에서 매일 혼나잖아요. 집에 오는 아이를 내가 혼낼 수는 없습니다. 나는 껴안고 있겠습니다. 라고 그때 말을 하고 우리 아들이 공부 안 하는 것은 그냥 접어두기로 한 거죠. 세상에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공부 잘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잘 살지는 않잖아요. 아니죠. 네, 엄마지만 또 인생의 선배잖아요. 네. 살다 보니 나중에 공부는 필요하면 본인이 다 하더라고요. Absolutely right. 누가 자꾸 시켜서 하는 것은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라는 것은 저는 알고는 있었죠. 알고 배우고 실천하셨다는 게 대단하시다고 지금 감동이라고 말씀하시고 왜냐면 어머니들 아시는데도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진짜 다 내려놓고 애를 사랑으로 보고 나는 얘를 껴안고 있겠다. 나는 얘를 공부 안 한다고 혼내지 않겠다. 고 하셨고 얘가 언젠가는 돌아오고 자기 거를 할 거라 이렇게 믿음이 있으셨고 그렇게 3년이 지나고 그런 돌아오는 어떤 계기가 있었나 아니면 어떻게 얘가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그냥 고등학교도 무사히 그냥 그 학교를 다녔어요. 물론 저는 관심을 놓지 않았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엄마들이 우리 아이 공부 안 해서 저 시골로 가버렸다 이러면 미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얘를 팽개칠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야, 정말 얘는 이제 끝났다. 희망 없다. 이맘대로 이렇게. 살아라.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학부모 임원을 계속 맡으면서 학교를 계속 다녔어요. 네가 어떤 상태에도 얘한테 관심을 버리지 않고 항상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아이가 느꼈을 거예요. 관심을 놓으면 안 되죠. 그쵸. 아이가 공부 안 하고 말 안 듣는다고 해서 관심을 놔버리면 이제 그 아이는 멀리 날아가겠죠.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너가 어떤 상황에 있건 변함없이 나는 너를 사랑하고 지지한다. 네, 그렇죠. 조건 없이 네가 잘해서 내가 너를 제가 한 것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제가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 본질유가 그 조건 없는 사랑. 절대적인 존재같이. 네. 네가 어떤 상황에 어떤 상황에 있건 나는 너를 사랑하고 지지한다. 제가 매일 지금도
출근 때문에 깨우는데요. 네. 항상 전화에 엄마 사랑해 라는 말을 항상 해요. 네. 아 마이 갓. 그리고 만나면 허그. 근데 그걸 사랑해라는 말을 제가 먼저 한 게 아니고 아들이 했어요. 항상 예뻤어요. 어머니도 진짜 욕심을 버리니까 내 아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 어떤 상황이어야 된다는 그런 걸 버렸기 때문에 그 자체로 아이가 너무 예뻤어요. 항상 예뻐했어요. 이것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기준 있잖아요. 이렇게는 돼야 그렇죠. 돼. 이 정도는 해야 되지. 딴 애들 다 하는데 막 이런 마음을 버리고 나서는 그 애가 예뻐 보일 수 있다는 거지. 공부를 그렇죠. 못하거나 뭐 네, 그 딴 존재만으로 학교를 이쁜 거지. 그렇죠. 존재만으로 예쁜 거지. 거기에 계신 그 어머니, 아버지들께 한번 어떤 당부의 말씀이나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모의 욕심을 다 버리고 마음을 기우고 그리고 진아영 교수님의 강의를 진짜 몸에 푹 적도록 그렇게 하면 굉장히 이제 마음이 저도 편해지고 맞아. 부모님도 굉장히 편해지고 애도 편해져요. 엄마가 욕심을 내려놓고 본질 육아로 애를 사랑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기운이 아이에게 가는 거죠. 엄마가 막 불안하고 엄마가 막 안절부절 어쩔 줄 모르면 아무래도 또 그 기운이 아이에게 느껴지는 거죠. 중요한 욕심 버리기, 그 다음에 본질 육아, 스며들기.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돈도 별로 안 들어요. 맞아. 가회비, 학원비가 안 들고. 과외비, 학원비가 안 들어. 이게 조금이라도 편해지려면 그 본질 육아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 나왔고 이 아이에게 내가 줄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고 그렇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 제가 얘기하려면 이 애가 너무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이제 뭐랄까 반항이 심하다거나 이제 부모님에게도 좀 막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그 근원이 자기도 힘들다는 걸 아시고 폭언이나 폭력이나 기물을 파손한다. 이 정도의 심한 경우는 꼭 전문가를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는 도움되는 좋은 정신과 선생님과 상담사가 많기 때문에 꼭 찾으시고 번호가 있더라고. 청소년 상담 번호.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위클래스도 생각해 보시고 그때는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본질 육아만 제대로 하고 마음을 비워도 많은 부분이 그 갈등이 좀 수그러들고 내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응원하면서 합시다. 저도 열심히 응원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서로 응원하면서 그 힘든 시간을 그렇게 좀 얘가 그래도 사랑받을 곳은 부모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You're doing good. 다들 잘하고 계시고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널리 퍼뜨리는 Rise Together.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분도 그런 마음으로 캡틴 킴 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해주셨고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